단 것 거의 안 드시는데도 당 수치가 높다고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음식부터 의심하기 전에 오늘은 꼭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순간 밥 한 공기도 몸에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노년기 대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탕만 피하면 당 문제에서 안전할 거라는 생각. 지금 이 나이에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것만 줄이느라 애쓰시지만 정작 혈당을 처리해줄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셨다면 밥 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 내용,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인분 소개로 오신 72세 김정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단 음식을 거의 안 드셨고 커피도 늘 그냥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 억울해서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조심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계속 자책만 하셨죠. 김정자님의 하루를 하나씩 들여다보니 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드시고 무릎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출이 줄었고 집에서는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 음식이 아니라 움직임과 잠, 그리고 근육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김정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오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수치를 올리는 진짜 생활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은 혈액 속 당분을 받아주는 가장 큰 저장소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당분을 처리할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창고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거실에 쌓이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줄면 당분이 갈 곳이 없어서 혈액 속에 계속 떠돌게 됩니다. 국내 노년대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수록 당 수치는 급격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육량이 10% 줄어들 때마다 당뇨 위험이 5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김정자님도 하체 힘이 크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죠. 처음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양손으로 팔걸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하루 10회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회, 저녁 식사 전에 5회, 이렇게 나눠서 하시라고 했죠. 물론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깊게 앉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 높이의 절반 정도만 내려갔다 올라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체를 쓰는 겁니다. 3개월 후 김정자님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 보러 나갈 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 힘드신가요? 버스 타고 내릴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재료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년기 단백질 섭취 부족은 당 조절 실패와 직접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70% 이하인 노인의 경우 당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정자님은 밥은 드셔도 반찬은 적게 드셨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아침은 김치 한두 조각에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드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귀찮고 식욕도 없어서 대충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 2알 또는 두부 반모부터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걀은 삶아서 드셔도 되고 프라이로 해 드셔도 됩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거나 그냥 간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한 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미 신장 문제가 있으시다면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 부족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드시고 계신가요? 밥만 드시고 반찬은 거르시는 건 아닌가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근육 유지를 결정합니다. 점심까지 버틸 힘도 단백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몸이 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잠을 못 자면 몸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당을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28% 높았습니다. 김정자님은 밤마다 자주 깨셨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시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한밤중에 깨면 시계를 보게 되고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다고 하셨죠. 낮에도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누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들라고 했죠. 물론 잠자리에서 화면은 피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은 어두워야 분비됩니다. 그런데 화면 빛을 보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멈춥니다.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3번 이상이라면 수면의 질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밤중에 깨면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잠이 달아납니다.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네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동안 하체 근육은 완전히 쉬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죠. 30분마다 한 번씩만 움직여도 식후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30분마다 3분씩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평균 23% 낮아졌습니다. 김정자님은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셨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일어나서 3분만 걸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천천히 걸으시고 물 한 잔 드실 때도 부엌까지 걸어가시는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주 일어나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3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서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6시간 이상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일어나는 게 귀찮으시다면 물을 자주 마시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5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배 주변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겁니다. 이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면서 당 처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피부 및 지방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허리둘레가 늘수록 당 위험도도 함께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당뇨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김정자님은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허리가 점점 늘어나 있었습니다. 옷이 예전보다 꽉 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바지 허리가 불편해서 한 치수 큰 걸 사셨다고 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량부터 줄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녁은 활동량이 적으니까 적게 드셔도 됩니다. 물론 급격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줄이면 몸이 놀라고 요요가 옵니다. 천천히 조금씩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씩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최근 허리둘레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줄자로 배꼽 높이를 재보세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 쉬는 상태에서 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몸은 계속 당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원시시대에는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험을 뜻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야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현대에는 신체적 위험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걱정도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김정자님도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도 걱정만 하셨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걱정이 계속되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죠.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뱉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이걸 하루 5분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신가요? 그 감정도 당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걱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머릿속에만 있을 때보다 글로 쓰면 객관적으로 보이고 해결 방법도 떠오릅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드시기 전에 달걀이나 두부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천천히 오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을 길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때 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몸이 굶주린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으시다면 우유 한 잔에 바나나 하나라도 드세요. 아침은 드시고 계신가요? 이 하나만 지켜도 오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심에 과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오후는 근육이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조금만 움직여도 효과가 큽니다. 점심 먹고 30분 정도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식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바로 식후 1시간입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당이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물론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자 스쿼트 10회씩 3세트면 됩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광고 시간에 한 세트씩 하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운동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창한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밤이 편합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속이 불편하다면 저녁을 과식한 겁니다. 늦은 시간 음식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야식은 살도 찌고 당 수치도 올립니다. 저녁 식사 때 밥은 소량만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7시 전에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6시에 드시면 더 좋고요. 숙면은 최고의 회복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호르몬을 재정비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잠잘 때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태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잠들기 전 화면은 반드시 피하세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모두 멀리 하셔야 합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은 시계로 맞추세요. 밤 10시 30분부터는 잠잘 준비를 시작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체온을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계획인가요? 11시 전에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당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잘 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200ml씩 하루 5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요즘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 말입니다. 하루에 3잔도 안 드신다면 너무 적습니다. 햇빛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20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시거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오후 늦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나 밖에 나가시나요? 최소 주 3회는 나가보세요. 날씨가 좋은 날은 매일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당 조절도 수월해집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늦잠을 자면 리듬이 깨집니다. 토요일에 늦잠 자면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오고 월요일 아침에 힘들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부터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설탕을 안 먹었는데도 당 수치가 오른 이유는 먹는 것보다 몸의 힘이 먼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덜 먹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근육과 잠, 움직임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시간이 갈수록 수치는 더 오르고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관리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72세 김정자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처음 3주는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2달째부터는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몸은 변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30분에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세요. 딱 3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밥을 한 숟가락 덜어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꼭 피해야 할 당을 망치는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따로 먹으면 괜찮은데 함께 먹으면 당이 급격히 오르는 조합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천부터 해보실 건가요? 30분마다 일어나기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량부터 줄여보실 건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